인생은 환갑부터라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떠오를 정도로 주병진은 최근 들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스캔들의 아픔은 뒤로 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주병진은 멋진 외모로 배우가 아닌 개그맨이 됐고, 개그맨으로 잘 나가던 시절엔 갑자기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겠다며 국토종단 마라톤에 나서며 제주 서귀포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기도 했죠. 일밤의 전성기를 이끌며 방송인으로 최고 위치에 있을 때는 돌연 팬티 장사를 하겠다며 사업가로 변신했고, 특유의 수완과 아이디어로 사업가로도 대성한 그는 탄탄대로 인생을 뒤로 하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아낌없어 벗어던졌습니다. 2008년 18년간 청춘을 바쳐 이룬 분신이나 다름없는 사업체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배포를 보였는데요. 주병진은 당시의 주류였던 일본식 슬랩스틱 코미디 노선을 탈피해서 영미식 스탠드업 코미디를 대한민국형으로 적절히 바꾼 신사형 개그로 성공한 케이스로 별명도 개그계의 신사였습니다. 연예계 전성기 시절 주병진은 청춘행진곡, 일요일 밤의 대행진 등 MBC에서 하는 모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주역이었고, 그가 없으면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될 정도였는데요. 무명이었던 후배 이경규와 김정렬은 주병진 옆에 끼워서 출연시키다시피 했을 정도였죠. 특히나 주병진은 후배들을 챙겨주며 엄청난 인성으로도 주목받았는데요. 노사연이 일밤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한 것도 역시나 주병진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속옷 사업가로 변신했는데 후발주자로 속옷 사업을 했기에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 초기에 유통망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업계에 발붙이기 힘들 정도로 텃세가 심했었는데, 직원들이 도매상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한 달 수입은 사장님이 업소에서 한탕 뛰면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걱정하지 말고 꼭 사주세요 라고 말해서 거래처를 뚫었을 정도였으니 그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지금은 주병진이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병진 하면 성범죄 루머를 떠올리실 텐데요. 2000년 사업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주병진에게 성폭행 누명이 씌워진 건데요. 당시 신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한 여대생이 주병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고, 신고까지 당한 것이었죠. 여대생은 경찰에서 가라오케 주점에서 일행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신 주병진이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범죄를 저지르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주병진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에게 합의금을 건넸는데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재판부에서는 주병진을 유죄로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주병진의 주변인들은 이런 사건 자체를 믿지 않았고, 이 사건을 쫓던 한 사람은 피해자가 학생이 아닌 술집 여종업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룸살롱의 주인이 자신이 그녀의 여동생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몰린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검사 등의 집요한 추궁에 1심에서 증언을 했던 그녀의 친구들이 증언을 번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CCTV 화면 분석 결과 그녀의 친구가 그녀의 얼굴을 훼손하는 장면이 녹화되었는데, 친구는 재판정에서 강민지와 짜고 자신을 시켜 때리고 같은 부분을 긁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대가로 친구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죠. 결국 모든 정황 끝에 그녀가 피해자가 아닌 허위 사실로 주병진을 협박한 가해자였다는 게 드러나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주병진은 이에 대해 고소한 여자는 물론 방송사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신문기자와 뉴스 측에 주병진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죠. 게다가 주병진을 허위로 고소한 여자는 위자료 1억 원을 주병진에게 주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범죄자로 몰렸고 이미지까지 최악으로 몰렸습니다. 그래도 평소 그를 존경했던 동료들이 하나같이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이경실, 박미선, 이성미 등 후배 코미디언들은 주병진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아내기 위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일도 있었죠. 특히 이들 중에는 당시 임신한 상태인 코미디언도 있었으며, 이휘재는 당시 빡빡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다 끝낸 시각이나 어쩌다 스케줄 없는 날에도 고소인이 있는 룸살롱 및 주점을 샅샅이 뒤져 겨우 찾아내어 주병진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혐의가 벗겨진 뒤 주병진은 사업에 몰두하다가 다시 연예계에 복귀했는데, 그때 그가 출연한 무릎팍도사는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최근까지도 쉬엄쉬엄 예능에 출연하는데 여기서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을 목적으로 소개팅하는 주병진이 인상적인데요. 사실 그동안 주병진은 결혼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다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입장을 하는데 꿈에서 나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깨어난 적도 많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이 연애 프로그램도 10년 만에 제대로 출연하는 방송으로 그에게는 많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랑을 만든다는 것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도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었다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성범죄 루머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건 것이죠. 그렇게 무서운 시기를 보낸 경험이 없다며 다양한 방면으로 내가 아는 사실을 주장했는데 소용없는 분위기 속에서 좌절했던 것이죠. 아직도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주병진을 괴롭히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도 주병진은 포기하지 않고 아픔을 여놓고 문 열고 나가고 싶고 하늘을 바라보고 싶고 다시 세상을 찾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출연한 만큼 주병진 역시 임하는 마음이 남달랐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맞선녀는 화가로 큰 눈에 하얀 피부, 화려한 미모를 뽐내며 적극적으로 주병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의 장소였던 종로구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나누며 반가워했죠. 그러나 적극적인 최지인과 달리 주병진의 태도는 소극적이었는데요. 잊혔던 박동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정중하게 답하면서도 처음부터 친구 같았다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선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서 주병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팅 상대는 호주 출신의 변호사였는데 등장부터 주병진에게 환하게 웃으며 모든 말씀이 유머 같으셔서 재미있다 라고 편안하게 다가갔는데요. 주병진은 그녀를 편안하게 대했죠. 첫 번째에서 어색하며 불편해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병진은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했고 연예인으로 활동하다가 항상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꿈을 이루려고 무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20년 동안 하다가 회사를 매각한 뒤 지금 백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자기소개를 마치면서도 자신이 이상형이라는 소개팅녀의 말에 갑자기 입술이 마르네? 입술이 마른다 라며 립밤을 바르기도 했는데요. 소개팅녀는 고3 때 호주로 이민 갔기에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주병진 쇼를 빌려보며 주병진을 이상형으로 삼았다고 했죠. 덕분에 주병진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꽤나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는 제작진에게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황해서 립밤을 먹을 뻔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소개팅녀에게 호감을 느꼈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했는데요. 호감을 느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사람 모두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을 못한 것이 비슷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과거의 아픔은 뒤로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병진이 정말 대단하네요. 전 국민에게 비난받는 범죄자처럼 몇 년의 세월을 보냈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부디 주병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좋은 사랑도 찾아서 정착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했으면 좋겠네요. 주병진 씨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산TV였습니다.